그 미정유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자주 쓰지요. 초유, 처음 있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요. 아님이 일찍이 정, 이설유. 그러니까 일찍이 있지 않았다. 이걸 미정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정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미정유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는데 경기가 급속하게 꺼져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억지로 동결을 했지만은 곧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발 관세 쇼크가 벌써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작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쇼크가 온다라는 것만으로도 한국 경제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이번에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서 동결했지만 다음에는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은 관세로 어두운 턴을 들어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올해 성장률이 지금 예측으로는 1.2%에 거칠 수 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어서 현재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대체적인 성장률을 예측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국은행 역할을 하는 연준 총재 파월은요. 인플레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밀어 닥치고 있다. 연준은 이 중에 하나만 막을 수 있지 하나는 막을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 때문에 어두운 터널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언제 터널을 통과해서 밝아지는 순간이 올지 암울한데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무역기구 WTO요.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이 3% 예측이 되다가 트럼프의 폭탄 관세로 현재 마이너스 0.2로 이렇게 후퇴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관세 전쟁으로 무역이 매우 위축이 될 건데 현재로서 예상치고 실제 이게 시작되면 얼마나 줄어들지 알 수 없는 거고 심지어 세계 GDP가 7%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몇 %의 무역 감소가 이루어지고 이게 현실화된다면 2020년 코로나 때보다도 더 큰 경제적 무역 충격이 지금 밀어 닥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관세 정책이 곳곳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에너지, 즉 소비가 줄어들면서 유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자신의 일기 때와 똑같이 세일가스, 오일 등 에너지를 엄청나게 퍼내서 미국이 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서 해외에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세 정책 발표 이후에 지금 $10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공이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폭등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금리를 올리면 침체된 경제에서 고용시장이 냉각될 우려가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지금 한국의 기업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형 건설사가요 7월달 전에 4개가 부도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대선 앞두고 뭐 올라가니 어쩌니 했었는데 실제로 실수요자의 구매 능력이 더 떨어지고 미분양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지방의 중견 중소 건설사들은 이미 다 망하고 있고 상위권 그러니까 일군 건설사라 불리는 재벌 건설사들도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이 지금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돌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채권은 이렇게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미분양은 쌓이면서 건설사의 운전 자금, 즉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걸 갖다가 마치 사채처럼 외부에서
빌려와서 조달하고 있는데 그 의존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방 미분양이 폭탄처럼 쌓여가고 있어서 건설업이 IMF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한 부도 사태와 불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해서 내년 초쯤 되면 감당할 수 없게 될 거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 사태가 부동산과 건설에서 나오고 있고 건설사들이 지금 감당 불가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건설사들이 부채 비율이 500%가 넘어가면서 솔직히 내노라는 여러분의 유명 아파트 브랜드 건설사들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일반 기업에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부 30대 기업에도 지금 자금 공포가 심각하게 오고 있어요. 한국의 초수출 대기업들이라고 부르는 회사들은 아직 버틸 여력이 조금 있지만은 그 밑에 대기업들도 지금 못 버티고 중견, 중소기업도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터진 게 홈플러스 사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플러스가 사모펀드에 넘어가면서 지금 경기 악화에서 운영 자금이 바닥에 나버리고 상품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홈플러스에 채권을 샀던 사람들이 투자 손실 위기에 빠지면서 이것이 연쇄적으로 한국의 자금 시장, 특히 채권 시장에 작동할 거다. 그래서 하나만 넘어지면 그 뒤부터 줄줄이 사탕으로 넘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돈 빌려줬다가 기업에 언제 떼일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일체 빌려주지 않고 돈맥 갱하에 빠졌고 이제 회사채 발행도 되지 않아 급전 땡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발 관세 폭탄까지 덮치면서 기업들이 호전될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여가지고 대출 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업들이 연말까지 상환을 하거나 또다시 빚을 내어서 상환하는 차환 상환을 해야 될 돈이 70조가 넘는데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상환도 불가능하고 차환 상환도 불가능해서 결국 그 기업들이 터져버리고 경제 전반에 지금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전체가 터지면서 중소, 중견 기업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올해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이 올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한국은행만 체면 때문에 1.2% 성장 운운하고 있어요. 이런데 정권이 바뀌면 소득주도 성장이니 상법 개정이니부터 시작해서 지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 쇼크까지 겹치면 기업들은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권이 사실상 유고 상태에 빠진 지가 넉 달이 지나면서 그나마 한 총리가 경제에 빠꼼하기 때문에 이걸 겨우 버티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권 교체가 될 때는 경제 위기는 제가 볼 때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건 100% 터진다. 터졌을 때 올 충격은 이루 말을 못할 것이다. 상당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 상당한 자영업자가 문을 닫게 될 거고 부동산 불황의 쓰나미가 밀어 닥칠 것이고 부동산 개발 PF 부채가 터져버릴 것이고 일군 건설사가 수십 개가 문을 닫게 될 거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빨리 협상하지 말라고 타기 정권에 협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발 관세 충격이 그 사이에 밀어 닥치면서요. 한국을 휩쓸게 될 거다. 그래서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 닥치고 있는 경제 위기 그리고 한국에 닥치고 있는 경제 위기가 여태 겪어본 적이 없는 미정유의 사태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세계 대공황이 세계와 한국을 밀어닥칠 거다. 트럼프가 그냥요 관세 폭탄을 던지고 마가를 주장하고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등장했고 아주 해괴한 관세 폭탄 그리고 폐쇄 경제 보호무역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요 트럼프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세계 최강국 미국이 내몰렸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 전 세계가 같이 자살 행위를 선택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를 생각하면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대선에 대한 한가한 이야기들, 내 취향에 따라서, 내 고향에 따라서, 내 이념에 따라서 누구를 한다? 지옥을 맛보게 될 거예요. 정말로 무지한 국민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제 위기에서 그나마 충격을 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요, 평균 재산이 4억 5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절반이고 집 하나 빼고 나면 재산도 거의 없는 한국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자영업 문 닫게 되면 그때부터 발생할 상황이 어떻겠어요?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될 거다.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분 기억 다 나지요? 그것보다 몇 배가 더한 사태가 한국에서 전개될 건데 우리는 지금 정치를 취향에 따라 선택합니까? 참 웃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간 참 커요.